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13편 공기에 숨겨진 성분들. 뉴턴을 만난 후 인선은 바람과 공기의 물리적 법칙에 대해 많이 배웠다. 하지만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다. 공기가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뉴턴은 공기를 하나의 물질로 설명했지만 혹시 공기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오후 인선은 서귀포에 있는 과학관을 방문했다. 거기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보았다. 신기하게도 공기가 21% 산소, 78% 질소, 그리고 기타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공기가 섞여 있는 거였구나. 인선이 중얼거렸다. 과학관을 나와 바닷가로 향하는 길에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였다. 냄새를 따라가니 한 남자가 화학실험 기구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 어라, 누가 여기서 실험을? 아, 누군가 오는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18세기 프랑스 귀족 같은 복장의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 손에는 시험관과 여러 화학기구들을 들고 있었다. 안토안 로랑 드 라부아지에입니다. 화학자죠. 라부아지에. 인선이 놀랐다.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렇게 불러주시니 고맙군요. 방금 전 공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라부아지에가 시험관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 투명한 기체가 바로 산소예요. 공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죠. 산소요? 제가 명명한 이름이에요. 산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죠. 이 기체는 연소와 호흡에 꼭 필요해요. 라부아지에가 작은 촛불을 켜서 산소가 든 시험관에 넣었다. 촛불이 훨씬 밝게 탔다. 봐요. 순수한 산소에서는 촛불이 더 밝게 타요. 반대로 산소가 없으면 아예 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맞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연소 과정이에요. 산소가 우리 몸의 연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라부아지에가 다른 시험관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질소예요. 공기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는 기체죠. 질소는 뭘 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질소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기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이요? 산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 공기가 순수한 산소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선은 생각해봤다. 촛불이 더 밝게 타니까 모든 게 더 잘 탈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렇지만 산소가 너무 많게 된다면 위험해질 거예요. 다행히 질소가 산소를 희석시켜서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라부아지에가 세 번째 시험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산화탄소예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기체죠. 양은 적지만 아주 중요해요. 왜요? 식물들이 이것을 먹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인선은 놀랐다. 그럼 제가 숨비 소리를 낼 때. 맞아요. 당신이 들이쉰 공기에는 산소가 21% 들어있지만 내쉬는 공기에는 산소가 16%밖에 없어요. 대신 이산화탄소가 4% 정도 늘어나죠. 라부아지에가 설명했다. 당신의 몸에서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요. 신기해요. 그럼 제 숨비 소리 속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라부아지에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산소는 아마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숨쉬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공기는 계속 순환해요. 당신이 내쉰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흡수해서 다시 산소로 만들어내고 그 산소를 다른 누군가가 마시게 되죠. 인선은 이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금 제가 마시는 공기 속에 아인슈타인이 마셨던 산소, 셰익스피어가 마셨던 산소,
심지어 공룡이 마셔던 산소까지 있을 수 있어요. 라부아지에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화학의 아름다움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라부아지에가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바람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 식물들이 내놓은 산소, 동물들이 내쉰 이산화탄소. 와!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라부아지에가 저울을 꺼냈다. 제가 발견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호흡할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들이마신 산소의 무게와 내쉰 이산화탄소의 무게를 정확히 재면 같아요. 땀한 형태만 바뀐 거죠. 라부아지에가 실험을 보여주었다. 봐요. 이 탄소 조각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탄소의 무게에 산소의 무게를 합하면 이산화탄소의 무게가 정확히 같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도 맞아요. 당신이 먹은 음식에 탄소와 호흡한 산소를 더한 것은 내쉰 이산화탄소와 몸에서 나온 에너지를 무게로 계산하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인선은 이 정밀함에 감탄했다. 자연이 이렇게 정확한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근대 화학의 정신이에요. 정확한 측정과 계량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라부아지에가 갑자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안타깝게도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정치적 혼란이 있어서. 하지만 과학은 영원하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법칙들은 지금도 살아있어 미래의 과학자들을 도우고 있어요. 라부아지에가 인선에게 작은 시험관을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리트머스 종이가 들어있어요.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숨비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수많은 분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화학적 교향곡이에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라부아지에가 실험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과학은 끝없는 탐구예요. 제가 공기의 성분을 밝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미래에는 더 많은 기체들이 발견될 거예요. 정말요? 그러하요. 공기 중에는 아르곤, 네온, 헬륨 같은 희귀 기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고유한 성질과 역할을 갖고 있을 거고요. 라부아지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과학자의 임무는 자연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에요. 당신도 그 탐구에 동참하고 있어요. 저도요? 물론이죠. 당신이 바다에서 관찰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 데이터예요. 물의 온도,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모든 것이 중요한 정보죠. 라부아지에가 사라진 후 인선은 받은 리트머스 종이를 들여다봤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화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했다. 그날 밤 인선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수십억 개의 산소 분자들이 폐로 들어가고 숨을 내쉴 때마다 수십억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분자들 중 일부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다음 날 물질을 할 때 인선은 라부아지에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이 내쉬는 이산화탄소가 바닷속 식물들의 광합성에 도움을 주고 그 식물들이 만든 산소를 다시 자신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순환의 놀라움. 후익! 숨비 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 소리가 단순한 공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산소 분자 21%, 질소 분자 78%, 이산화탄소 분자 4%, 그리고 수증기와 기타 미량 기체들까지. 수많은 분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화학적 하모니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분자들이 영원히 순환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숨비소리 속 분자들이 언젠가는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되고 다른 누군가의 숨비소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라부아지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연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 생기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화할 뿐이다. 인선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호흡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었다. 지구 전체의 생명들과 연결된 거대한 화학적 순환의 일부였다.